그 사건 자체를 우리가 통상 이모화변이라고 부르게 되죠. 이모년의 뭐 그렇죠. 변이다 이런 거. 그 변이 일어나게 된 거고 군왕이 자기 뒤를 이을 세자를 그 뒤주에 가다 죽인 사건. 아버지가 마지막에 아들을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불화의 과정이 이어졌잖아요. 네. 한쪽은 너무나 철저하고 정치적이고 신하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도세자 어떨 것 같으세요? 이렇게 늘씬할 것 같으세요? 좀 퉁퉁할 것 같으세요? 유약해 보이는. 실제 실록 기록은 굉장히 좀 이렇게 퉁퉁하고 아 그래요? 살도 좋고 근데 이 사람이 등치는 이런데 되게 소심하고 대리청정 같은 거 할 때 계속 혼나니까 우그러들고 어느 시점에 스스로 나 이렇게 못 살겠어 하면서 막 죽어버릴까 하면서 결국 이제 막 그 우물에 자결 시도를 하고 어머나, 아 맞아. 그리고 막 사람을이나 짐승을 죽이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게 한중록이나 혹은 주변 기록들을 보면 너무 속상한 게 맨 처음에는 가뒀는데 등치가 좋으니까 버티다가 확 뛰어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는 잡아다 넣고 묶어라. 이런 행동을 하고 사실은 결국 이제 사도세자가 죽게 되고 이건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든 아버지로서. 그렇죠. 네. 근데 정조의 저 현장을 봤을 때 그 충격은 더 심하지 않아요? 분명한 건 이거는 트라우마 중에서도 아주 강한 트라우마죠. 네,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사망을 직접 목격하는 거 혹은 자기 자식의 사망을 직접 목격한다는 건요.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 중에 가장 최고, 가장 큰 거죠. 네, 가장 큰 거죠. 참 정조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트라우마 우리는 상상조차 못할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성군이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세상 맞아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생각해 보십시오. 그 당시 사도세자의 죽음에 어찌됐건 다 연루가 된 거잖아요. 그 당시 권력 집권층들. 그렇죠. 네네. 근데 그렇게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이거는 아들과 신하들 간에 엄청난 정치적 대척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신하들은 피바람이 부겠구나. 그렇죠. 진상조사하겠다. 엄청난 피바람이 또 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여기서 근데 전 그런 생각을 해요. 정조 되게 위대한 인간이다. 혹은 혹독하지만 그 길을 감내했던 정말 특수한 사람이다. 왜냐하면 그렇잖아요.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계속 버티다가 이 날만 대봐. 날만 되면 그냥 싹 쓸어버리겠어. 대부분 이런 식이잖아요. 근데 그는 왕이 된 다음에 영조의 정통성도 지켜주고 하지만 한편에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본인의 정체성과 어떤 그런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두 행동을 보이거든요.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요. 이게 어떤 정치적 효과를 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. 그 전까지는 지영도가 사도세자를 죽였던 사람과 정조가 되잖아요. 정조의 입장을 동정하는 시파가 생기고 사도세자를 죽였던 사람들과 좀 영조의 입장을 언제나 옹호했던 사람이 벽파가 생기는데요. 기존의 정치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정조 입장에서 이제 내가 할아버지 영조보다 더 과감한 개혁 정치를 펼칠 거야. 지켜봐.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탄탄한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마지막까지도 물론 이제 당시 어떤 그 정우겸이라든지 여러 그 영조 말년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재건합니다. 하지만 사실 최소한의 재건. 나는 정적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하겠다. 이게 나왔기 때문에 말은 이게 묘사는 제가 하겠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어? 쉽지 않았을 거. 저는 정말 솔직히 쉽지 않아. 내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.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전형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.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요. 정체성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이에요. 나라는 사람에 대한 내 생각. 그런데 나의 할아버지인 영조의 그런 업적을 내가 뭐 지운다거나 흔적을 없앤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죠. 그거는 나라는 사람을 보는 할아버지의 관점을 인정하는 거예요. 두 개를 다 살리겠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. 대단하다. 그러니까 다면적 사고가 가능한 분이에요. 다면적 사고가 가능한 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
엄마한테도 사랑을 받았고 아빠한테도 사랑을 받았는데 그 엄마 아빠는 정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을 하신단 말이죠.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너 누구랑 살래? 그러니까 이건 선택하는 거죠, 어린아이. 자식의 선택. 네.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문화가 좀 더 발달하면서 아이에게 이런 강요를 하지 않죠. 네가 더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양쪽을 다 만나라.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. 그러면 아이가 여전히 선택을 안 하고 나는 양쪽을 다 보고 살 거예요. 하죠.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. 선택하지 않는 지혜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. 정조께서는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 영조를 선택했구나라고 착각할 거예요. 그렇죠? 그렇죠. 그런데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했는데 행동은 영조의 어떤 흔적이나 아니면 업적을 계승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두 개를 다 한 거죠. 진짜요? 그런데 결국은 무선택이 된 거예요. 그런 지혜가 돋보였던 거죠. 분명한 건 그건 영조께서 정조를 사랑을 했기 때문에. 우리가 연산군 때 보셨죠. 사랑 못 받은 자. 못 받은 자와 사랑 받은 자가 얼마나 그 다음의 행로가 달라지는가.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 거야. 아, 그렇죠. 네. 영조의 사랑을 받았다.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영조가 보여줬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. 그러니까 군왕이기 때문에 나는 정치가로서 정치적 행위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태도들을 잘 유지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왕권 강화, 정조의 업적을 이해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죠. 연산군 같은 경우 그냥 왕권을 강화만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아무런 그 노력이 신하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전파가 되지 않았다면 그렇죠. 정조는 왕권 강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와 있는 규장각을 세워서 새로운 인재들을 길러낸다. 혹은 강력한 어떤 군권, 노론이나 어떤 특정 집안의 군권을 제어하기 위해서 장용영을 건설해서 본인의 권한을 강화시켰다라든지. 근데 이제 그렇게만 끝났으면 이건 그냥 강한 왕이 된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틀거리를 만들어서 백성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. 야. 이게 이제 그 민정씨. 왕 행차다 보면 멀리서 막 전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하면 실제로 그럼 했다는 거예요? 그렇죠. 이게 행차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오.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회도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언 3,000여 건. 야. 철저하게 백성과의 소통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는 거. 오늘 네가 한 것이 바로 정치다. 잘했다.